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입니다. 모 강사가 작년에 갑자기 기대이익이니 시세 차익률이라든지 이상한 개념을 들고 왔어요. 참, 사람이 좀 많이 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오늘, 자세히는 저도 나중에 강의 때나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깨볼 수 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기대이익이니 시세 차익률이라더니 이런 게 나온 게 21년 말쯤이었나 그때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제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않고 그냥 그런 말을 하길래 이 사람 미천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듣고 흘렸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22년도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렸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인터넷에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걸 믿고 따르다가 망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따르면.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부동산의 기대이익이 아니라 자기 밴드에 기대해서 자기 밴드에 사람들이 기대서 또 가입을 해서 강의료를 받으려는 수작이지 이게 논리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론 간단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소득 수익과 자본 수익은 나눠지진 않아요. 어떤 자산이 무조건 자본 수익만 내느냐? 아니면 어떤 자산이 무조건 소득 수익만 내느냐? 물론 자본 수익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농사의 이익은 거의 극소수죠. 너무 작죠.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대신에 투자되는 자본은 많이 드는데 근데 이건 아파트랑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파트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좋은 동네라는 거. 이게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이 중심이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왜 이딴 소리를 인터넷에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전에 매매가와 전세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라고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시세 차익에는 상관없어요. 매매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월세가가 낮으면 전세가율이 낮아요. 이거는 시세 차이가 상관없이 매매가가 높고 월세가가 낮다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낮아요. 근데 왜 좋은 동네는 전세가율이 낮게 될 수밖에 없느냐?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가가 높다면 당연히 전세가율도 똑같겠죠. 근데 거기는 월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힌트 하나 드리면 세금 때문에. 머리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하실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금을 덜 받으려고 월세를 덜 받느냐?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나중에 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소리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세 차익, 어떤 동네는 시세 차익률 좋고, 어떤 동네는 임대 수익률을 쫓는다? 그럼 그 동네는 누가 정의를 하죠? 그 동네는 누가 정하고, 그 시세 차익률은 누가 정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가율 80%인 도시가 있으면 시세 차익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은 영원히 시세 차익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세 차익이나 기대이익이나 이런 개념을 들고 오는 이유는 자기한테 기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강의가 팔릴 거니까. 2022년 부동산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은 통계상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 4.2% 부분. 요거는 참 개소리죠. 지금 2023년에 4.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신규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러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에서 지금 다시 그러면 지금 기존에 2022년 4.2가 나온 것은 2022년 7월이니까 2022년 7월까지 가격으로 회귀를 했어야 되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왜 4.2% 똑같이 4.2% 부근이니까. 그러면 2022년 7월에서 지금 현재 2022년 4월 정도 되겠네요. 4월이 4.2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두 군데가 같아야죠, 가격이. 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그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는 22년 7월이네요. 7월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수도권 부동산들 시세 변동을 보시면은 20년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지, 22년 가격에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출금리가 4.2%대 심리라고 쓰는 거는 딱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는 다른 때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2021년 가격 상승에 따른 관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심리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도 오르진 않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집주인들은 믿었고, 그래서 매물을 안 던졌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사는 게 전세로 들어가든 월세로 들어가든 이것들이 지금 집주인들이 매물로 내놓은 가격에 비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이기더라.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본능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물 가격은 높은데 실제로 필요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21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실제로 점점 내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고가로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 거래가 안 됐고, 21년 말부터 거래가 메말랐죠. 그러다 보니 거래가 안 되다가 22년에 집주인들이 포기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가 드문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4.2일 때 임대 수익률, 시세 차익률, 진짜 시세 차익률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념 말고 이때 집주인들이 지쳐서 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고가로 내놨다는 것도 심리인 거고, 이럴 때 말이 쓰는 게 심리인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쓰는 게 심리지, 아무 때나 심리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시세 차익률 같은 말도 안 되는 개념, 이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상승세가 진입할 변곡점 3.9, 그리고 3.5면 전고점이라는데, 여기도 적었죠. 이 말도 안 되는 개념 쓰는 거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밴드팔이 하려고 한 거고, 정고점 수준의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3.5라는 거는 이 4.5가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요때쯤에 3.5였어요. 2021년 당장 11월만 해도. 그러면은 신고가 정고점 수준의 거래가 계속 있었어야죠. 왜 그때 거래가 없었나요? 수도권 거래 없었어요, 그때. 왜? 그때가 우리 수도권 자산에 필요한 요구 수익률,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도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요구 수익률보다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가 없었고, 그래서 3.5였으면 2021년 11월에 3.5였는데도 거래가 안 터졌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사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제가 알면 알수록 너무 몰라요, 시장을. 왜 그런데도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승세로 진입할 변곡점이 3.9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2년 2, 3, 4월이 3.9였어요.
3.9. 근데 왜 이때 상승을 안 하고 계속 내렸죠? 이야, 알면 알수록 너무 이 사람은 좀 추하게 느껴지는 게 3.9나 3.5는 시기마다 달라요. 정고점 도달 시기마다 달라요. 제가 참고로 지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필요한 수도권이 무한한 상승세, 완연한 상승세로 접어들기 위해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기준 2022년 7월 기준으로 3.3 정도 나오네요. 달라요. 시기마다, 지역마다, 공급 영향마다 달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무시하세요. 이 사람이 22년 초를 이거대로라면은 22년 초인데 변곡점 구간이 22년 초를 얘기한 거 예전에 제가 그 강남권이 한번 켜볼게요. 전체 그래 보면은 강남권이 현재 오버슈팅 중이다. 이 글을 참조하시면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강남에는 지금 대출의 영향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기반이 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왜 대출을 못 받게 막았으니까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정부에서 대출을 못 받게 막았는데 그게 한도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를 안 해준 영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은 2022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강남권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정책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면은 그 직전 가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인정인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거기다가 한도가 높아지고 규제가 풀리면 강남권은 오히려 다른 데 상승할 때 손가락을 좀 빨아야 돼요. 강남권은 지금 저는 오버슈팅이라 보고 있거든요. 현재자금 대출이 충분히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도의 영향이나 대출 한도의 영향으로 대출의 영향이 극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풀면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출이 들어가면 오히려 왜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욕을 먹는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입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임대 수익률 플러스 시세 차익률 요거 말 안 되는 소리라 했죠? 요것도 말이 안 돼요. 시세 차익률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유동성장이라는 건 저는 웬만한 도시들은 다 실거주, 이 사람이 정의하는 실거주겠죠? 이 사람이 얘기대로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수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모든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2014년에. 시세 차이 기대 임대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유동성장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제가 주장하는 건 딱 한 파트. 가령 요즘에 용인 남사면에 집값이 갑자기 뛰었죠. 그런 게 기대의 이익인 거고 그런 게 유동성장이에요. 논리적으로 표출은 안 되는데 미래의 수익이 오를 건 거의 확실하잖아요. 거기에는 반도체 단지가 들어올 거고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월세가가 오를 거고 월세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오를 거고 수익률을 기반해서 집값도 오른다. 그럴 때 쓰는 게 현재의 그 지표와 미래의 지표가 예상은 되지만 급격한 차이로 인해서 통계상으로 계산을 못하지만
통계상으로는 계산 못하지만 그럴 때는 유동성 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생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동성 장의 개념이 본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지. 뭐 기대 차익이 몇 프로니, 일반적인 사람이 뭐 집 살 때 기대 차익이 몇 프로니 이런 거 계산하고 사는 사람 봤어요?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이게 기대 차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일단은 너무 잘 틀리고 너무 많이 틀린 얘기를 하다 이 사람이 하고 다니니까는 이건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워낙 신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부동산에 입문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할 거 생각해서 이 사람 배만 채워줄 거 생각해서 일단은 계속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본 강의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다 준비해놨는데 논리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서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걸 접어두고 누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지 들으신 다음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